군인분들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인 경우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형법을 적용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군인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이 성범죄는 고소만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요. 고소가 되면 뭐 진짜 억울하게 구속된 분도 많지만 군인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 즉시 직위해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 되질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혹시 군인 신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아니면 군형법? JTBC의 사건 반장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 방송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 어느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소개되었어요. 사건 용의자인 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특수방실 침입 등 이 사안의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로맨즈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일반인의 성범죄와 군인의 성범죄의 차이점, 그리고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분들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인 경우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형법을 적용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군인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군인이 성범죄 가해자지만 피해자가 일반인 경우 군형법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에 적용을 받고요. 군인을 상대로 똑같이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병사를 비롯한 부사관,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생도 등 모두 쫙 포함됩니다. 만약 군인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형법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보통 벌금형이 없고 실형만 정해져 있는 등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데요.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PD님이 아마도 자료 화면을 위에 띄워주실 텐데요. 원래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면 그냥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벌금형이 따로 없으니 1년 이상은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강간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생활의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군형법을 한번 볼까요? 군인을 상대로 강간을 하면 무려 5년. 5년이 진짜 센 거거든요. 왜냐면 5년 이하가 아니에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2년밖에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징역형의 2년 차이는 엄청 큰 것입니다. 또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동성 간에 강제로 성관계가 일어날 경우 유사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개간이라고도 하고요. 이 경우 역시 형법에서는 2년, 군형법에서는 3년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죄질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한번 입건이 된다면 무조건 재판 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 경찰에 입건돼서 송치되면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2021년부터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게 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군인이란 신분 특성상 일반인 대비 불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나와야 되는데 산속 부대에 있으면 도시에 있는 경찰서 나오기가 힘들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역 군인을 비롯한 군형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군인 신분상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증거 수집도 어렵고 반박 증거 수집도 어렵고 또 잘못 대응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죄질 대비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 책임진다면 억울하잖아요. 또한 군인의 경우에 결국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져서 오후 6시 이후 군인 경우도 핸드폰이 되거든요. 저희가 군인 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통해서 그 의뢰인과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무실에 오지 않고도 저희랑 피신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서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용이해졌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과 다르게 형사사건 발생 시 본청으로 바로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로 나뉘는데 해당 범죄의 수위와 선고되는 형에 따라 징계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될 경우 파면, 가장 센 처벌이죠.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파면 시 군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되며 5년간 공직 취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이게. 또한 퇴직금 50%도 내가 이 퇴직금 때문에 군인을 했거든요. 50%가 그냥 날아갑니다. 감액됩니다. 파면이 아닌 해임 시에도 역시 재적 및 신분이 박탈되고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져요. 따라서 아무리 군생활을 잘했어도 이제 잘못 하나로 완전 불명예스럽게 군생활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예시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여군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을 당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50% 감액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징계까지 받게 되므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꼭 성범죄 사건 등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호위가 여자분이시고 대위가 남자분이셨는데 호위가 대위분을 당연히 군인 신분으로 형사고소당하면 곧장 뭐 무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청에 통보거든요. 직위해제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자기 전 남친을 현 남친이랑 같이 짜고 강간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었던 대위는 불이익 처벌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주황글씨가 벗기고 직위해제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변호사 저희 선임해가지고 다퉜고 결국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위분 얼마나 억울해요. 죄도 없는데 이렇게 직위해제 된 게. 그러니까 대위분은 다시 저희를 또 선임해서 현재 소위 여자분과 현재 남자친구분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지금 형사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성범죄는 고소만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요. 고소가 되면 뭐 진짜 억울하게 구속된 분도 많지만 군인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 즉시 직위해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일어나는 고소가 많으니까 반드시 초반부터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성범죄 혐의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로맨주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선율로의 성범죄 전담센터로 연락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주의 남성진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